할머니, 나는 나쁜 아이야. 6살 서유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우리 집 어딘가에서 누군가 아이의 마음을 죽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부산 수영시장 생선 좌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김미순 할머니, 소파 구석에 웅크린 손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새엄마가 온 뒤로 말수가 줄었던 서율,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울던 아이. 할머니는 처음엔 적응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과연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미수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수영시장 생선 좌판. 40년을 지켜온 그 자리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고등어를 손질하며 미수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비늘을 긁어내는 소리, 얼음이 녹으며 흐르는 물소리,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고등어 신선하네.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미수는 능숙하게 포를 떠 비닐에 담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들어온 거라 좋지. 손녀 잘 크지? 이제 몇 살이가? 6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수는 잔돈을 건네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유리.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2년 전 며느리 지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한기우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서 있던 모습, 미수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슬픔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기우는 갑자기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서유리한테 엄마가 필요해요. 너무 빠른 거 아이가? 아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윤채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34살, 기훈보다 2살 어렸습니다. 첫 만남에서 채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율이 잘 부탁하이소. 미수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연이의 빈자리가 채 식기도 전에.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유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유라, 새엄마한테 인사해.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채린이 무릎을 굽히며 다가왔습니다. 서유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서율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해운대 아파트였습니다. 기훈이 직장 때문에 구한 곳이었습니다. 미수는 일주일에 2~3번 들렀습니다. 서유리를 보러, 반찬을 챙겨주러. 어느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신교? 남자는 느긋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린 누나 남동생 윤도연이에요. 아, 그래. 도연은 29살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저 서유리한테 딸기 우유 사다 줬어요. 미수는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새댁네 동생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건지. 더군다나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자주 오네? 네, 누나가 바쁠 때 서유리 봐주러요. 그래도 비밀번호는 함부로. 아,
누나가 알려줬어요. 괜찮아요. 미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서유리를 찾아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라, 할매 왔다. 서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울었어? 안 울었어요. 할매는 다 안다. 무슨 일 있었지?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매한테는 말해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 미수는 기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기훈아, 서율이 요새 좀 이상하다. 뭐가요? 말도 없고 자꾸 운다. 적응하는 중이에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훈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미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미수는 다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반찬 대신 장난감을 들고 갔습니다. 토끼 인형. 서유리가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또다시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응. 도연은 과자 봉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수는 아이에게 다가가 인형을 건넸습니다. 서유라, 이거. 서율은 인형을 받아들었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아서 뛰었을 텐데. 고마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미수는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아, 오늘도 봐주러 왔나? 네, 누나 학원 일 끝나려면 늦어서요.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이가?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 할 일 없어서요. 괜찮아요. 미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기분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수는 시장 단골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언니, 손녀 요새 어때? 잘 지내재? 새엄마 잘해주나?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은 말 못하는 게 많다 아이가. 잘 봐줘야 된다. 미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유리의 빨간 눈, 작아진 목소리, 그리고 도연이라는 남자의 존재.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휴대폰을 꺼내 기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율이 괜찮은 거 맞지?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습니다. 미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도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미수는 그날도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서유리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 좀 보자. 혼잣말을 하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라, 내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미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서율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새엄마 말 잘 들어야지.
미수는 재빨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체리는 서율 앞에 서 있었고 아이는 벽 쪽으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고? 체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방금 뭐라 하는 거 들렸는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율이가 피아노 연습을 안 해서요. 체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서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서율아, 할매 왔다. 붕어빵 사왔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미수는 체린을 돌아봤습니다. 애한테 너무 세게 카지 마이소. 아직 어린기라.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좀 급했나 봐요. 체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목소리와 지금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기훈이는 언제 들어오나? 오늘 회식이래요. 늦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저녁 차려줄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체린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미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율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율아, 할매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새엄마가 자주 저래?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할매는 다 안다. 아까 목소리 들렸어. 그냥 제가 말을 안 들어서요. 아이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6살 아이가 벌써 거짓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율아, 힘들면 할매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미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뼈가 느껴질 만큼 말랐습니다. 그날 저녁 미수는 기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훈아, 엄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집에 갔었는데 체린이가 서율이한테 좀 세게 카더라. 그랬어요? 애가 겁먹은 것 같아. 너무 다그치지 말라 카이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체린이도 적응하는 중이에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다. 알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기훈아, 너도 좀 더 신경 써라. 서율이가 요새 많이 이상하다.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많고 아무리 바빠도 딸은 봐야지. 알겠어요. 기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며칠 뒤 미수는 다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서율이를 직접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서율이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율이가 요새 많이 조용해졌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안 놀고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 혼자 구석에서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중얼거려요. 미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새엄마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상담센터 연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율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율아, 선생님이 뭐라 하더라. 혼자 나쁜 아이라고 중얼거린다고.
서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요. 그냥이 어딨노? 왜 그런 말을 해? 아빠가 그랬어요. 미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내가 나쁜 아이래요. 왜? 무슨 이유로? 서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죽은 게 내 잘못이래요. 미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6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율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진짜요? 진짜다. 할매가 장담한다. 서율은 할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수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기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기훈아, 너 서율이한테 뭐라 카더냐?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죽은 게 내 잘못이라고 카더냐? 기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서율이가 직접 말했다. 애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 6살 애가 그런 말을 착각으로 해? 엄마, 제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라 잘못된 거라 카는 기다. 미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갑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기훈아. 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미수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형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기고? 그냥 켜두시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고맙습니다. 미수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다. 미수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감시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유리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나쁜 아이야.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수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손녀를 지키는 게 먼저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서유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채린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좀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란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채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수는 서율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의 가방을 살폈습니다. 서율아, 할매가 준 인형은 어디 갔노? 집에 있어요. 그래, 오늘 가져가면 안 되나? 새엄마가 가져가지 말래요. 미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가방의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아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할매, 뭐해요? 아, 사탕 하나 넣어줬다. 나중에 먹어. 고마워요. 서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미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서율아, 오늘 할매가 데리러 올 기다. 가방 잘 메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네, 할머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언니, 오늘 왜 그래? 멍하니 있네.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괜찮은데? 미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라. 옆 자판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이. 미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후 3시 유치원 하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수는 서둘러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언니, 벌써 가? 응, 손녀 데리러 가야 된다. 그래, 조심히 가라. 미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는 이미 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유리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서유리. 오늘 재미있었나? 응. 미수는 아이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유라, 할매랑 붕어빵 먹고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붕어빵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녹음기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유를 집에 데려다주고 미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수는 녹음기를 켜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처음엔 유치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자, 다들 조용히 해볼까요? 점심시간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서유라 많이 먹어. 오후 수업 시간, 동요 부르는 소리, 그리고 3시 30분쯤 하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라 다녀왔어?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그래. 숙제는? 없어요. 그럼 피아노 연습해야지. 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툰 손놀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유라, 그렇게 치면 어떡해? 채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몇 번을 가르쳐줘도 똑같이 틀려. 죄송해요. 넌 왜 이렇게 못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미수는 이어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다녀왔습니다. 기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서율이 반갑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피아노는 연습했어? 네, 했어요. 얼마나 했는데? 1시간이요. 고작 1시간? 그걸로 되겠어? 서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할게요. 채린, 저녁은? 곧 할게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미수는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서유라, 밥 먹어.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프면 굶어. 채린, 그냥 먹으라고 해. 기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유라, 엄마 말 들어야지. 전 엄마 없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탁! 손바닥으로 뭔가를 내리치는 소리. 아! 서율의 비명. 감히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기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율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기훈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채린이 말렸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내 딸 훈육하는데 왜 끼어들어?
죄송해요. 채린도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유라, 내가 얼마나 나쁜 앤지 아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어. 미수는 이어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넌 나쁜 아이야.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율의 울음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울지 마. 울 자격도 없어. 흑, 흑. 방에 들어가. 오늘 저녁 없어. 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기훈과 채린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기훈 씨,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일이니까 신경 꺼. 알겠어요. 나 회사 일 있어서 서재 들어간다. 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미수는 탁자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훈아, 내가 어쩌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착하던 아들, 누구보다 다정하던 아들, 그 아들이 6살 딸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엄마를 죽인 건 내 잘못이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걸. 한참을 울고 나서 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미수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다. 이걸로 서유리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들을 고발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윤도현입니다. 도현?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무슨 일인교?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일 만날 수 있으실까요? 미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 만나자.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수영시장 근처 카페에서 뵐게요.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이 왜 자기를 만나자는 걸까? 혹시 도연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미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녹음기 속 서율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수는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도연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까? 혹시 도연도 같은 편일까? 아니면 적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서유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 설령 그게 아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 해도. 미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장 쉬어야겠다. 40년 만에 처음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단골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죄송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응, 괜찮다. 내일 보자. 미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도연과의 약속은 10시.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미수는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어. 기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며느리 지연이가 죽은 후부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아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수는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기훈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슬픔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도 함께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카페에 도착하니 도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미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다. 할 말이나 해라.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기훈 형이 서유리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미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노? 저도 집에 자주 가잖아요. 여러 번 봤어요. 서유리 우는 거, 그리고 형이 화내는 거.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봤는데? 한 달 전쯤이요. 제가 저녁에 갔는데 서유리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저녁을 못 먹었대요. 왜? 말을 안 들었다고요. 근데 서유리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형이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미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몇 번 더 봤어요. 형이 서유리한테 소리 지르는 거, 내가 나쁜 아이야, 내 잘못이야, 이런 말들. 도연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형이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 교육에 끼어들어라고. 그래서 니는 그냥 뒀너? 아니에요.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채린이한테? 네. 근데 누나도 어쩔 수 없대요. 형이 무서워서요. 미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채린이도 맞는다는 소리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봤어요. 팔에 멍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 게 확실하가? 네. 누나가 나중에 저한테 털어놨어요. 형이 술 마시고 와서 때렸대요. 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도연아, 니는 왜 이제야 말하는 거고? 죄송해요. 제가 겁이 났어요. 형이 저까지 끊을까 봐요. 그래도 애는 지켜야 되는 거 아이가.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라. 이게 뭔데요? 그냥 들어봐. 미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어.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언제? 어제. 어떻게 녹음을? 서율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뒀다. 도연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율의 울음소리.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목소리에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니한테 묻는다. 우리가 뭘 해야 되노?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고해야죠. 경찰에 내 아들을 신고하라고? 어머님, 이건 학대예요. 명백한 아동학대고 가정폭력이에요. 미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고발하라는 기가? 서유리를 지키려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두면 서유리 죽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라.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유리는 고통받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미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고발하노? 도연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니. 어떻게 안 울어? 미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미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채린이는 뭐라 카더냐? 누나도 무서워해요. 형한테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럼 이혼하면 되지. 그것도 생각 중이래요. 근데 서유리가 걱정돼서요. 서유리? 네. 누나가 나가면 서유리만 남잖아요. 그럼 더 위험해질 것 같대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기고?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뭐?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저를 때렸어요. 누나가 저를 감싸다가 대신 맞기도 했고요. 그랬구나.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이웃들도 다 외면했어요. 집안일이라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때 생각했어요.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꼭 도와주자고요. 그래서 서유리를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요. 미수는 도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가벼워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단단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채린이를 만나보자. 셋이 같이 상의해야 될 것 같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래. 그리고 도연아. 네. 이 일. 절대 기훈이한테 들키면 안 된다. 알고 있어요. 조심할게요. 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린다. 네, 어머님. 곧 연락드릴게요. 카페를 나오며 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수는 며느리 지연의 묘를 찾았습니다. 해운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미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서유리를 제대로 못 지켜줬다. 내 딸을, 내가 목숨 걸고 낳은 딸을.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기훈이가 이상해졌어. 내가 간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우리 착하던 기훈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서유리 꼭 지킬게. 내 딸 꼭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수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누나랑 내일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제가 정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미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율의 미래가, 그리고 기훈과의 관계도. 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서율이만은 지켜지게 해주이소. 그날 밤도 미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미수는 도연이 알려준 조용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뒷골목에 있는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2층 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룸에는 이미 도연과 채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채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앉아라. 미수는 채린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어머님께 말씀드려. 채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제가 서율이를 제대로 못 지켜줬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기훈 씨도 다정했고 서율이도 예뻤고. 그럼 언제부터 이상해졌노? 3달 전쯤이요. 채린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훈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많이 취해서요. 그래서 갑자기 서율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넌 왜 태어났어? 내 엄마가 죽은 게 내 탓이야. 미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니는 뭐 했노? 말렸어요. 서율이를 감쌌어요. 채린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밀쳤어요.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됐어요. 미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뒤로는 점점 심해졌어요. 술만 마시면 서율이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말리면 저한테도. 채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누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 괜찮아. 천천히 말해. 한참 뒤 채린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혼을 생각했어요. 근데 서율이가 걱정돼서. 서율이가? 네. 제가 나가면 서율이만 남잖아요. 그럼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미수는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생각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무능한 게 아니다. 니도 피해자제. 미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라. 녹음기를 켰습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채린은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언제? 그저께. 어떻게? 서율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뒀다. 녹음이 끝나자 채린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노? 미순이 물었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신고해야죠. 경찰에.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네. 이건 범죄예요. 아동학대고 가정폭력이에요. 채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기훈 씨와 끝내려고 해요.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건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미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이혼 서류는? 아직이요.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왜?
서율이 양육권 문제 때문이에요. 체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교? 증거들이요. 미순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린의 멍든 팔, 서율의 울먹이는 얼굴, 깨진 그릇들. 이걸 언제 찍었노? 한 달 전부터 조금씩이요. 혹시 몰라서 모아뒀어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도연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교? CCTV 복구 파일이에요. CCTV? 네. 기훈 형네 아파트 복도 CCTV요. 미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했노? 제가 관리사무소에 부탁했어요. 누나 명의로요. 도연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복도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2년 전, 지연이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습니다. 배가 불룩한 임신 8개월 상태였습니다. 그 뒤를 기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디가? 기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산책 좀 하려고요.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답답해서요. 잠깐만. 그때였습니다. 기훈이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 지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들어가. 기훈이 지연을 밀었습니다. 지연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배를 감싸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미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네. 삭제됐던 파일을 복구한 거예요. 왜 삭제된 기고? 관리사무소에서 기훈 형이 요청했대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면서요. 미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죽은 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도연의 말에 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사해봤어요. 지연 언니 사인이 산후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근데 언니는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병원 기록을 확인해봤어요. 산부인과 진료만 있고 정신과 기록은 없어요. 미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기고? 경찰이 기훈 씨 말만 듣고 판단한 거예요. 아내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체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추락사로 돼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거죠. 그건 나도 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체린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사망 시각이 새벽 3시예요. 근데 기훈 씨는 회사 야근 중이었대요. 그럼 집에 지연이 혼자 있었다는 기가? 아니요. 서유리도 있었어요. 갓난아기 상태로. 미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잠깐. 내가 정리 좀 해야겠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연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미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니네 말은 지연이가 죽은 게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기가? 채린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기훈이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CCTV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밀치던 기훈의 모습, 그리고 서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지금의 모습. 어머님, 채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서율이 학대건으로요. 그래라. 그리고 지연 언니 사건도 재조사 요청하려고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협조할 기다 할게.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순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신고할 기고? 내일 당장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서유리만 위험해져요. 알았다. 내일 같이 가자. 네, 어머님. 식사는 아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늦게 알았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게. 미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유리를 구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미순, 채린, 도연은 부산진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준비됐나? 미순이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채린은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CCTV 영상, 의료 기록. 들어가자. 세 사람은 경찰서 정문을 지나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미순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곧 여성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박민정 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박경희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라고 하셨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녀 서유리가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이름과 나이는 한서율 6살입니다. 가해자는 친아버지 한기훈 36살입니다. 박경희는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학대를 받고 있나요? 정서적 학대와 방임입니다. 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계모입니다. 남편이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심리적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순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박경희는 녹음기를 받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어.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박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들은 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기훈이 임신한 지연을 밀치는 장면. 박경희는 영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언제 촬영된 건가요? 2년 전 피해자의 친모가 사망하기 이틀 전입니다. 친모가 사망했다고요? 네. 추락사로 처리됐어요. 채린이 사망진단서를 건넸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어요. 박경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망 사건도 재조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순이 대답했습니다. 박경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긴급한 사안이니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즉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피해 아동 긴급분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긴급분리요? 네.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까요. 미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조사도 진행하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채린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박경희는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피해 아동은 어디 있나요? 유치원에 있을 겁니다. 미순이 대답했습니다. 유치원 이름과 주소 알려주세요. 정보를 제공하자 박경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동보호팀입니다. 긴급 분리조치건으로 연락드립니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치원에 연락했어요. 지금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 아동을 인계받을 겁니다. 서유리가 놀라지 않을까요? 채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동행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 한 분이 동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미순이 즉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따가 유치원으로 가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한기훈 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로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언제쯤입니까? 오늘 중으로 연락할 겁니다. 기훈이가 알면 화를 낼 텐데 미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호조치 취할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협박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미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연이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괜찮다.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세요. 채린이 미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2시 미순은 유치원 앞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상담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상담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부터 서유리를 만나볼게요. 할머니께서도 같이 들어가시죠. 네. 교실로 들어가자 서유리가 보였습니다.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서유라. 미순이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서유리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유리 할매랑 잠깐 나갈까? 어디 가요? 좋은데. 걱정 마라. 김 상담사가 무릎을 굽히고 서율과 눈을 맞췄습니다. 서율아, 안녕? 나는 수진 이모야. 안녕하세요. 서율은 낯을 가렸습니다. 서율아, 오늘부터 할머니랑 지낼 거야. 괜찮지? 할머니랑요? 응. 할머니 집에서. 서율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짜요? 그래. 할매랑 같이 살자. 아빠는요? 미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만나자.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유치원을 나와 미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상담사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서율아,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우와. 서율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알았지? 네. 김 상담사는 서율과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려는 듯 했습니다. 서율아, 이모가 다음에 또 올게. 그때 재미있는 거 하자. 네. 상담사가 돌아간 뒤 미수는 서율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다. 할매가 지켜줄 기다. 할머니 사랑해요. 서율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후 5시 미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기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고?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래요. 그래, 내가 신고했다. 미쳤어요. 왜? 너 서유리한테 한 짓 때문이다. 제가 뭘 했는데요? 너 스스로 잘 알지? 미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거 취소 안 하면 2번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래라.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뭐라고요? 서유리는 내가 키운다. 너는 경찰 조사나 받아라. 미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유리가 방에서 나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저녁 먹자. 네. 그날 저녁 미수는 서유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식사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박민정 경이었습니다. 한기훈 씨 내일 오전 조사 예정. 그리고 지연 씨 사망건 재조사 들어갑니다. 미순는 문자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2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라. 곧 진실이 밝혀질 기다. 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 뒤 미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서유리가 블록 놀이를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매가 볼게. 너는 놀고 있어라. 미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한기훈 어머니 맞으시죠? 그런데요? 저는 한기훈 씨 회사 동료 부인이에요.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수는 의아했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말쑥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여자는 거실로 들어와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교? 아, 저희 남편이 기훈 씨랑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 경찰 조사 받으신다면서요? 미수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도와준다고요? 여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아동학대 사건 전문이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은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망가져요. 여자는 친절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시는 게 어때요? 미수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 편인지. 나가주시겠습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무슨.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손자 생각은 안 하세요? 이렇게 되면 서유리만 불쌍해져요. 서유리는 내가 지킬 기니까 신경 끄이소. 하지만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기다. 미순이 소리를 지르자 여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여자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회유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채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이가? 오늘 기훈 씨가 집에 왔어요. 뭐? 경찰 조사는? 받고 왔대요. 아직 구속은 안 됐어요. 미수는 불안했습니다. 니는 괜찮나? 괜찮지 않아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어머님과 저, 도연 오빠가 함께 신고했다고요. 그랬더니 화를 더 냈어요. 체리는 울먹였습니다. 배신자들이라고 했어요. 특히 저한테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고. 이혼 얘기가 나왔나? 네. 제가 먼저 꺼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미수는 안도했습니다. 잘했다. 그래야 된다. 근데 어머님, 왜? 기훈 씨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서율이 양육권은 절대 안 준다고요. 미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법적으로 자기가 친부니까 양육권은 자기 거라고 했어요. 미친놈. 어머님, 어떡하죠? 혹시 재판에서 기훈 씨한테 양육권이 가면 미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럴 일 없다. 증거가 있지. 녹음 파일도 있고. 하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우리도 변호사 구할 기다.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미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훈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것. 그건 단순한 집착이었습니다. 서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양육권 소송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수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증거 사진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친권 상실 청구도 가능하겠는데요? 친권 상실이요? 네. 아버지가 양육권을 영구히 잃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까요. 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순 씨죠? 저는 한기훈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뢰인께서 화해를 원하십니다. 화해? 네.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합의금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미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금액도 안 들으셨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손녀를 지키는 게 문제제. 김미순 씨 생각 좀 하세요.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 걸려도 괜찮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끊겠습니다. 미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기운이 비열했습니다. 그날 오후 채린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기훈 씨가 제 학원에 나타났어요. 뭐? 학부모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가 바람났다고요. 미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어디고? 경찰서로 가는 중이에요. 신고했어요. 잘했다. 내가 지금 간다. 미수는 서유리를 이웃집에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채린이 진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나? 어머님, 채린이 미순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학부모들이 다 봤어요. 제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괜찮다. 진실은 밝혀질 기다. 하지만 그때 박민정 경위가 나왔습니다. 한기훈 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겠어요? 네.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채린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미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운이 점점 더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린 짐승은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훈이 다음엔 무슨 짓을 할까? 혹시 서유리를 해치려 들지는 않을까? 미수는 서유리가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라, 할매가 꼭 지켜줄게. 미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기훈이 무슨 짓을 하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서유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가? 기훈 형이 우리 집에 왔어요. 누나를 데려가겠대요. 뭐? 지금 문 두드리고 있어요. 경찰 불렀는데 아직 안 왔어요. 미수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지금 간다. 하지만 도연네 집은 너무 멀었습니다. 미수는 다시 박민정 경위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위님, 한기훈이 채린 시집에 쳐들어갔대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30분 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형을 데려갔어요. 채린이는? 괜찮아요. 놀라긴 했지만 미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접근금지 명령 받아야겠다. 네, 어머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진실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일주일 뒤 부산가정법원 제3호 법정. 미수는 긴장한 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도연이, 그 옆에는 채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떨지 마세요, 어머님. 도연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법정 문이 열리고 기훈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훈의 눈빛은 차갑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친권상실 및 양육권 변경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변호사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미순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한기훈은 친딸 한서율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해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피해 아동에게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어.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치원 담임교사의 진술서입니다. 피해 아동이 나는 나쁜 아이야라며 자기 혐오 발언을 반복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훈육 차원에서 훈계했을 뿐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훈육이라고요? 미순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 내가 엄마를 죽였다는 말이 훈육입니까?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었을 뿐 순간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 기록입니다. 피해 아동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심리적 외상 증상이 있고 악몽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청구인 할 말 있습니까? 기훈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다만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감정 조절이 안 됐을 뿐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 6살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기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현재 재혼한 상태죠? 네. 배우자인 윤채린 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기훈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지 가정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성 패턴을 확인하는 것은 아동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훈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는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증인 윤채린 씨,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채린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채린은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증인,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당했습니까? 3달 전부터입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냈고 제가 말리면 밀쳤습니다. 채린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아직도 희미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1달 전 맞았을 때 생긴 겁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까? 네. 채린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타박상, 염자.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서유리를 보호하려 했습니까? 네. 기훈 씨가 서유리한테 소리를 지르면 제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같이 맞았습니다. 채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론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도연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훈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미순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복도 CCTV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훈이 채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 채린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는 장면.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청구인, 이 영상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 겁니까? 제가 감정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기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윤채린 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채린이 내려오자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김미순 씨. 미순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 아동의 친할머니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아동을 직접 보살피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웃음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증인은 왜 친아들을 고발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미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친아들보다 손녀가 더 중요했습니까? 아닙니다. 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딸도 자기 자신도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미수는 기훈을 바라봤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기훈아.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매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증인 김미순 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미순이 자리에 앉자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년 전 피청구인의 전 배우자 한지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 재수사 결과를 요청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기훈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종결됐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사망 이틀 전 CCTV에서 피청구인이 망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 그리고 산후우울증 진단 기록이 전무한 점, 이 모든 것이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판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본 재판은 2주 후 속행합니다. 그때까지 경찰 재수사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기립.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퇴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미순의 어깨를 도연히 안았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고맙다. 채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세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날 밤 박민정 경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연 씨 사건 재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기훈 씨 내일 체포됩니다. 미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혐의로? 상해치사 혐의입니다. 부검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망인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미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네. 자살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건 추가 조사해 봐야 하지만 미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수는 서율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율아, 내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미수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2년 전 산후우울증으로 추정됐던 사망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기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수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어요. 서율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간다. 미수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는 서율이가 차려놓은 빵과 우유가 있었습니다. 서율이가 차렸나? 네, 할머니 위해서요. 고맙다, 우리 서율이.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율이는 밝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가요? 그래, 갈 기다. 좋아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수는 그 모습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는 아이.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오후 2시, 미수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기훈을 만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만 가능합니다. 교도관이 안내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가자 유리 너머 기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미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기훈도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기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기훈아, 왜 왔어요? 마지막으로 보려고. 마지막? 그래.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기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할 말 없다. 미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이한테 뭘 안기고?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 밝혀냈다. 내가 지연이를 때렸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뭘? 제가 그렇게까지 한 줄.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랑 싸웠어요. 내 울음소리 때문에 짜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밀쳤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기훈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연이가 베란다 쪽으로 비틀거렸어요. 전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미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지연이가 없었어요. 내가 밀어서 떨어진 기 아이가? 아니요. 전 안 밀었어요. 그냥 놔뒀을 뿐이에요. 기훈은 울먹였습니다. 지연이가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연이를 밀었지. 내가 지연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어. 그게 살인 아이가. 엄마. 그리고 서유리한테는 왜 그랬노? 6살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했노?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풀이였어요. 뭐? 서유리를 볼 때마다 지연이가 생각났어요. 제 잘못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노?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기가? 미순는 주먹으로 유리를 쳤습니다. 넌 두 사람을 죽였다. 지연이는 몸을, 서유리는 마음을. 기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지연이한테 빌어라. 미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미수는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서유리는 괜찮아요? 네가 알 바 아니다. 엄마, 제발. 서유리 좀 봐주세요. 당연히 볼 기다. 내가 키울 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훈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미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했다. 과거에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며 미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편히 쉬어라.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훈의 형사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 한기훈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년 전 아내 한지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부검 기록, CCTV 영상, 증인 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짓을 후회합니다. 지연이한테, 서유리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기훈은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을 받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한기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채린과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이제 끝났어요. 채린이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율이 키우는 게 이제 시작이지. 그날 저녁 미수는 서율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뭘로? 그림 잘 그렸다고요. 서율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화가 될 거예요. 그래, 꿈 꼭 이루자. 미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게 지연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편 구치소 독방. 기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율이는 얼마나 클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과 놀고 꿈을 키우겠지. 자기 없이. 기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서율아, 미안해. 엄마, 미안해. 후회는 늘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감방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기훈은 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수영시장 생선 좌판 앞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언니, 오늘 고등어 신선하네. 그라제. 새벽에 들어온 기다. 미수는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자리. 이제는 서율이와 함께 지켜갈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이 된 서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율아, 학교 끝났나? 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우와, 우리 서율이 대단하다. 미수는 물기 있는 손을 닦고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손녀 정말 밝아졌네. 예전이랑 완전 다른 애 같아. 그라제. 많이 좋아졌어. 미수는 서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율아, 할매 일 끝날 때까지 숙제 좀 해라. 네. 서율은 좌판 뒤 작은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꼭 쥐고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5시 미순과 서율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까? 좋아요. 집에 도착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인터폰을 보니 채린과 도연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왔어요. 들어와라. 문을 열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채린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도연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서율이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며요? 축하 케이크 사왔어요. 삼촌. 서율이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서율이 100점 축하해. 도연이 서율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서율아, 초 불어봐. 하나, 둘, 셋.
서율이 초를 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체리나, 학원은 잘 되고 있나? 네, 어머님. 학생들도 많이 늘었어요. 체리는 이혼 후 피아노 학원을 새로 차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정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님, 체린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네 둘이? 네. 오래 생각했어요. 체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 오빠가 저랑 서유리를 정말 잘 돌봐줬거든요. 그래서 청혼했어요. 도연이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와 서유리 둘 다 제 가족으로 삼고 싶어요. 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머님, 축하해 주세요. 축하한다. 진심으로. 네 사람은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서유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체린 이모가 제 엄마 돼요? 서유라. 체린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모는 내 진짜 엄마가 될 수 없어. 하늘에 진짜 엄마가 있잖아. 응. 하지만 이모는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될 거야.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친구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체린과 도연은 돌아갔습니다. 미수는 서율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목욕할래요? 그래, 할매가 씻겨줄까?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서율은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미수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지연아, 서율이 잘 크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미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네 딸 정말 착하다. 밝고 씩씩하고 꿈도 많아. 욕실에서 서율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미수는 웃었습니다. 지연아, 들리제? 내 딸이 노래하는 소리. 사진 속 지연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율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질문 있어요. 뭔데? 엄마는 하늘에서 나보고 있어요? 미수는 서율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늘 보고 있다. 정말요? 정말이다. 내가 웃을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할 때, 내가 친구들이랑 놀 때, 엄마는 다 보고 있어. 서율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잘 크고 있지?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잘 돌봐주셔. 미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할매가 잘 키울 기다.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한다, 서율아. 서율은 곧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미수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이렇게 좋은 딸을 낳아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6개월 후 해운대 바닷가. 미순, 서율, 체린, 도연이 함께 산책했습니다. 와, 바다다. 서율이 신나서 뛰어갔습니다. 조심해라. 미순이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서율은 파도를 피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와요. 그래, 간다. 네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도연이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미수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율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쁘지? 그래, 예쁘다. 엄마한테 드릴 거예요.
서율은 조개 껍데기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받아줄까? 그럼. 분명 받아줄 기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노을이 엄마 같아요. 왜? 따뜻하고 예뻐요. 미수는 서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도 따뜻하고 예쁜 사람이었다. 나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자. 바다를 바라보며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잃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율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빛이었습니다. 지연아, 약속한다. 네 딸 끝까지 잘 키울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서율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 별이 엄마예요? 그래, 맞다. 저 별이 제일 밝아요. 그래. 내 엄마는 항상 제일 밝게 빛나제.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별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하늘 가득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미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연아, 편히 쉬어라. 이젠 할매가 다 맡을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지연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와 서율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바다 가요. 그래, 또 가자.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서율은 곧 잠들었습니다. 미수는 아이를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서율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채린 이모, 도연 삼촌.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미수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서율아. 할매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창밖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여정. 하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미수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진짜 어른이란 약한 존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